오늘 공식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그 보고 관련돼서 해당 부분 읽어주실 각 담당하신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 앞에 보신 문건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회의의 안건은 그동안 저희가 권한대행 체계로 있다가 9월 15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는 자리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활동 보고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은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 결과 나눠진 역할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지도부 사퇴와 그동안 경과와 관련돼서 엄규숙 부위원장님부터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당 지도부 전원 사퇴로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25년 9월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2건의 성비 사건과 1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발생 이후 당의 조치가 미흡했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9월 7일자로 전원 사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뼈아픈 상황이 도래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지적에 따라 당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책임으로 답하기 위해 당 내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하여 탈당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당의 복당 제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어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사건의 성비 사건 가해자들은 2025년 6월 25일 제명 및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7월 24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외부 로펌의 조사 내용을 모두 즉각 수용해 내린 결정이긴 하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존중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즈음 성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SNS에서 자신의 무고함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당은 즉시 이와 같은 가해자의 언급이 매우 부적절함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문의에 대해 당은 제명 처분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분야입니다. 피해자 지원 및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즉시 조건 없이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비 피해자 중 한 분을 조국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 심리치료비 지원을 약속하고 선관위 유권 해석을 거쳐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관련 협의는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께서 호소하신 내용이 잊혀질 권리였습니다. 비대위원회에서는 발족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실명 언급을 금하고 사안에 대해 묻거나 궁금해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에서 실명을 제대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제도나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근거 규정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피해 발생 이후 당이 준비 중이었던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을 9월 25일 당규 제26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왜 당이 피해 신고 즉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전 지원은 절차와 규정의 준비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대응 부분입니다. 9월 4일 기자회견 이후 성추행 피해자가 10명에 이른다거나 어린 피해자는 극단적인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 피해자의 숫자를 과장하는 보도나 유튜브 방송에 따라 당내 추가 피해자가 누구냐는 억측이 떠돌고 기존 성비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대한 과장된 보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은 이에 대해 2차 가해 및 가짜뉴스 대응단을 구성,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기준에 맞지 않는 보도물에 대해 언론 중재 신청 등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비위 사건의 선정성을 이용하여 해당 언론사의 유료 서비스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2025년 9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엄규숙, 서왕진 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참여하신 많은 언론사가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방미심의회 25건의 신고 조치를 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에서 당이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정정 권고문을 전달하면 해당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정정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의 조치에 협조해 주신 언론인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측에서 당에 전달한 2차 피해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신설된 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재발 방지, 당내 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 3건 사건에 대한 징계는 종료되었지만 앞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제도와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구성이 완료된 적시 2025년 9월 19일 중앙당 당직자, 보좌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강사님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고위 당직자들이 참석하는 여부를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참여가 늦어진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부끄러움을 용기로 바꿔가기 위해 교육과 문화를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당직자, 보좌진 전수조사, 3건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신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낀 사건은 그보다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판단, 9월 25일부터 30일에 걸쳐 중앙당 당직자, 보좌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은 엄규숙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당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수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존중문화 실천 약속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이를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익명성 유지를 위해 밝히기 어려우나 대체로 상급자와의 평등문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규숙 부위원장의 주도로 상대적으로 더 고위직에 있는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이 설문조사 내용을 인식하고 더 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결과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 20일 조국혁신당 존중문화 실천 약속문 발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약속문은 앞으로 당내외 크고 작은 행사에서 모든 당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께서 가장 바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성비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신고를 위한 상설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당 내부의 친소관계와 무관한 중립적인 상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은 신설 당규에 고충상담센터와 고충심의위원회 설치를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고충상담센터장에게 당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신고 이전 단계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담 결과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당내 징계 혹은 형사 고발할 사안인지 평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설된 당규의 내용에 대해 당직자와 당원들이 숙지하고 앞으로 당직자와 당원 모두 공론화의 용기를 내지 않아도 내부에서 언제든 고충이 해결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소통을 위해서 전국 지역별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의 큰 위기 상황에 당원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라는 기조로 전 지역 당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원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고 피해자 회복과 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2개 지역을 방문하는 강행군 속에서 다시 신뢰를 세우고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서자는 뜻을 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 내부 변화를 이끌어 주신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사태를 겪어내야 했던 피해자분들의 상처에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용기에 의해 결과적으로 당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을 향한 기대와 사랑만큼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개인의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당내 문화 개선의 씨앗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또 그 해결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의 과정 역시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모습의 용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 대응의 부족함을 더는 신생정당과 작은 조직이란 이유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고 앞서 살피고 먼저 변화하며 더 나은 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은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비추는 압축의 거울이 아닌 더 나은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확장의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적 해결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비전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바꾸고 함께 나아가는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전원과 의원단이 함께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